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계 흐름을 보여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1980년대 중국 개혁 개방 초기에 중국 시장에 가장 빨리 진출했던 외국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통 SUV의 대명사인 지프입니다. 이 지프가 결국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오프로드를 누비겠다는 지프의 차이나 드림은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네덜란드 스텔란티스 산하의 SUV 브랜드 지프는 중국 국유 자동차 기업인 광저우 광치그룹과 이 합작사를 세운 지 1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프가 중국에서 짐을 싼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 스텔란티스 최고 경영자인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지난 몇 년간 중국 비즈니스 세계의 정치적 개입이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 개입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국유 기업 뒤에 버티고 있는 중국 정부의 간섭 때문에 이 중국에서 공장 운영 리스크가 커지면서 결국 철수를 선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중요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어깃장을 놓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실제 스텔란티스의 합작 파트너인 광치그룹은 지분 구조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이 공산당의 반대 때문에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급기야 지프가 중국을 떠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공장을 세웠던 외국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아는 채 짐을 싸서 나가는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기록된 지프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추진하는 자국 자동차 우대 정책의 또 다른 희생양으로 중국에서 밀려나게 된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언한 기술 자립 목표 그리고 중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애국 소비 열풍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이 스텔란티스의 지프는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시장이 외국 기업의 무덤이라는 말을 또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중심의 중국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SL라이트 그러니까 물리적 자산을 적게 보유하는 것 이거 SL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SL라이트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이미 투자를 했던 회사들도 자산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최소화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는 서방의 압박 때문에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맛봐야 했습니다. 사실 르노는 러시아가 가장 큰 해외 시장이었는데요. 철수하는 과정에서 라다 브랜드를 소유한 아부토파즈 집의 지분 98%인데 이걸 러시아의 국영자동차 연구소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공장을 모스크바시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억 유로 한 3조 원 규모의 러시아 사업 자산을 러시아 정부에 넘기면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 1루블입니다. 1루블은 우리나라 돈으로 21원입니다. 21만 원도 아니고 21조 원도 아니고요. 21원입니다. 자, 이런 사례는 미중 간 충돌이 격화될 경우에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중국의 쇄국 정책식의 경제 체제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본격화되고 공급망 구조 개편까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중국을 향한 투자는 재검토돼야 되고 지금 중국에 투자한 것조차도 최소한으로 줄여야지 앞으로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이 아프리카 17개국의 일부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중국 외교부가 20일 밝힌 내용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18일 화상으로 진행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제8차 장관급 회의에서
이행조정관 회의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부채 탕감 방침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뜬금없이 이 시점에 1대1로 국가에 대한 부채 탕감 조치를 발표한 걸까요? 금액은 정확하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우선적으로 중국이 1대1로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들을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한다는 서방의 비판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7에서 11일 아프리카 3개 나라를 순방해서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히고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대한 대응, 이런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1대1로 부채 탕감 조치까지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막대한 빚을 진 이 개도국들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반중 심리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무스타파 카말 재무장관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개도국들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빚을 지는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재고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신흥시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1대1로 프로젝트 참여에 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환영한 아시아 국가였다는 점에서 이 발언의 무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해외 채무의 6%에 해당하는 40억 달러가량을 중국이 지고 있습니다. 카말 재무장관은 특히 지난 5월 18일 공식적으로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국가 부도에 빠진 스리랑카를 거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 개도국들을 부채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 사태를 지켜본 국가들은 이제 1대1로 프로젝트가 안겨다 줄 빚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스리랑카의 부도는 그들의 책임임이 명확하다. 이렇게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카말 장관의 발언이 언제 나왔느냐, 그 시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해가지고 세이크 하시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직후에 카말 장관이 왕위의 뒤통수에다 대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부장은 방글라데시 순방 직후에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라고 자칭을 했는데, 이 방글라데시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재무장관이 이 왕이 부장의 발언을 정면에서 부인하면서 오히려 심하게 고춧가루를 뿌렸으니까 이 왕이 부장의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방글라데시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1대1로 명목으로 빚을 얻으려고 하는 국가들에게 엄한 경고를 날린 셈이 됐습니다. 사실 국가부도를 맞은 스리랑카 경우에 1대1로 자금이 한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국가부채 중에서 22%에 달하는 110억 달러가 중국 차관입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에서 빌린 14억 달러 차관을 갚지 못해가지고 한반토타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넘겨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마디로 1대1로 사업은 중국이 쳐놓은 채무에 덫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도 중국의 유혹 때문에 스리랑카와 똑같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벵골만에 있는 소나디아 항구 건설에 욕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지난 2020년 이 프로젝트를 무효화했습니다. 대신 소나디아에서 불과 25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타바리 항을 건설하는데 일본 자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탁월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1대1로 한다면서 항만 건설에 눈독을 들이는 것일까요? 바로 남중국해와 인도양, 아프리카를 잇는 항구들을 차지해가지고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려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도를 포위하듯 항만 거점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스리랑카 바로 이런 중국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결국 항만도 중국에 넘겨주고 급기야 이 국가부도의 길을 갔던 겁니다. 방글라데시 카말 장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중국에 더 이상 손 벌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중 정서는 아프리카에서 1대1로 핵심 국가인 케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깊숙이 침투한 아프리카 케냐에서 반중 기치를 내건 윌리엄 루토 현 부통령이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 경제 투자 측면에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던 양국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중 이슈는 선거 기간 내내 최대 이슈가 될 정도로 이 케냐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중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친중 정책을 폈던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지지한 오딩가 후보는 당선되면 상한 기간이라든지 이자를 조정하는 것 같은 대중 대출을 선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루토 당선인은 중국에 더는 돈을 빌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층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토 당선인은 2017년 중국의 대규모 자금으로 완공된 표준궤도 철도 SGR 계약서를 국민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SGR은 이 수도 나이로비하고 몬바사 항구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1대1로 사업입니다만 막대한 적자 운영으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루토 당선인은 더 나아가서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케냐에서 자국민 일자를 빼앗는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내쫓겠다 이런 공언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1대1을 통해서 반미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1대1로 때문에 반중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더 이상 기대지 말라 이런 경고가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